세월이 야속하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따뜻한 봄이 오는 날이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생각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년 찾아오는 봄이지만 그 계절 앞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르곤 하나요? 보고 싶은 사람, 야속한 세월, 그리고 봄. 세 가지를 모아두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저에겐 바로 부모님이신데요. 오늘의 사연은 어느 봄날에 보고 싶은 분이 부모님으로 기록될 뻔한 분의 사연이에요. 생사의 기로 앞에서 봄날에 보고 싶은 분이 아닌 봄날을 같이 보내는 분으로 전환된 기적 같은 이야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군 복무 중인 미국인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제 삶에서 꽤나 큰 사건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겨울날이었는데요.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더 추웠던 날이었어요. 뭔가 아침부터 찝찝했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날따라 뭐든 좀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조심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무를 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는데 저녁에 복귀하여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연락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역시나 불길한 예감들은 생각보다 쉽게 맞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건강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께서 이번에 크게 아프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당장 미국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뿐인 아들은 미국도 아니고 먼 나라 한국이라는 곳에서 어머니가 아파도 당장에 달려가 볼 수 없고 이렇게 멍 때리며 눈물만 흘리며 소식을 듣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다시 떠올려도 너무 화가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날인데요.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걸려온 전화로 듣게 된 어머니 소식은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외출 준비를 하던 찰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랑 오랜만에 점심 약속이었기에 어머니는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하셨겠죠.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이후로 두 분은 서로밖에 없다 보니 더욱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자주 보내셨는데요. 아들이라곤 저 하나뿐이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내고 나서부턴 거의 잠도 못 주무시고 우울증에 가까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저에겐 늘 무거운 짐이었고 아버지께서도 함께 짊어져야 했던 숙제 같은 상황이었죠. 준비를 마친 어머니가 집을 나서던 길에 친한 동네 사람을 마주쳤고 근처인이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타라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차를 탔는데요. 그 차를 타지만 않았어도 오늘과 같은 일이 없진 않았을까? 혹은 아버지랑 약속만 안 잡았어도 그런 일은 없진 않았을까? 모든 과정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동네 분의 차를 타고 나서던 길. 고작 15분 남짓한 거리만 가면 되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큰 사단이 났습니다. 잘 가던 골목에서 차의 핸들이 이상하다는 걸 운전하시는 분이 느끼고 당황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답니다. 짧은 거리였고 동네 운전이다 보니 큰 사고가 날 확률은 또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여러 악조건들이 겹친 건지 그날 운이 없던 건지 저희 어머니가 다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고장난 핸들은 큰 사고를 만들어냈는데요. 코너에서 꺾어야 했는데 꺾어지지 않고 다급한 마음의 운전자분은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순간적으로 세게 밟으셨다고 합니다. 동시에 차는 코너를 중심으로 설치된 기둥에 크게 부딪히며 옆으로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고장난 핸들과 설치가 안 된 에어백 그리고 넘어진 방향에서 하필 운전자분은 되려 안전했고 차량이 넘어지며 어머니 쪽 좌석 앞에 놓여진 것에 어머니가 크게 부딪히게 되었고 하필 그 부딪힌 부위는 어머니의 눈이었다고 합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정신을 잃으신 상태였고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빠른 응급조치를 하기에도 벅찼다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점심 약속은 결국 두 차례에 걸쳐 옮겨진 병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응급으로 수술이 필요하였으나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으로 어머니는 병원만 3군데를 거쳐갔다고 합니다. 어쩌면 어머니만 우울증이라고 여겼으나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잘 견뎌오던 아버지마저도 모든 기력이 풀리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3번째로 도착한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상황을 보고 긴박하게 수술 일정을 잡아주기는커녕 본인들의 병원 일정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보다 위급한 환자가 많다는 둥. 이미 3번에 걸쳐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오는 동안 사실 눈을 회복시킬 수 있는 확률은 더 낮아졌고 이러한 상황들을 그냥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라며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더라죠. 아버지 또한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저라도 있었다면 그 병원 관계자들과 크게 싸워서라도 어머니 수술을 바로 진행시킬 수 있진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통화하는 내내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수술은 간단한 응급처치 후 자그만치 3개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늘 커다란 나무 같았던 아버지께서는 전화기 너머로 저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시며 목소리가 떨리시고 늘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섭고 힘이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임무로 하나뿐인 아들도 먼 타국에 가 있는데 어째 이 나라는 모든 조치가 엉망인 건지, 그리고 이런 응급 환자에 대한 수술이 곧바로 진행되지 않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게 되진 않을까, 앞으로 견딜 자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복무 중이던 부대에서는 저를 바로 집으로 보내주지도 않더라고요. 모든 게 절차가 있다고 말이죠. 누구나 부러워하는 초강대국 나라인 미국의 민낯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며 잠깐씩 외출을 하는 날이면 한국 사람들은 저희들을 굉장히 우러러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은 얼마나 더 좋은 나라인가요? 한국보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뛰어나고 좋죠. 라는 질문들이 다가올 때면 제가 미국인인 게 너무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저 대답을 얼버무리거나 회피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날 밤 잠이 너무 오질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머니께 가고 싶었고 어머니의 수술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답답함이 너무 많은 나라이고 보여지는 모습과 민낯의 차이가 많은 나라입니다. 저희 어머니 사건만 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복무 중이던 상사분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상황을 들으시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면, 벤자민, 너가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귀국 진행을 처리하는 기간과 어머니가 미국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기간, 이런 걸 모두 합쳐서 생각하면 사실 그 시간이 너무 길고 길어진 시간 안에서는 벤자민 너도 너희 가족도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부모님이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한국 입국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버지께 전화해서 이런 플랜을 전하였을 때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의 입장이 강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엇을 믿고 가냐? 그래도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지 않을 것이냐? 너희 엄마를 데리고 한국까지 가는 건 꽤 무리이다. 어쩌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라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되려 확신이 섰습니다. 지금만큼은 제가 강하게 하여서 부모님을 한국에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추천을 받은 병원에서 꼭 치료를 받도록 해야겠다. 지지부진하게 그냥 미국만 믿으며 그 병원에서 시간을 날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부모님의 입국일이 정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두 눈을 감싼 채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죠.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말이죠. 그래도 저는 이 한국에서 지내면서 겪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있었기에 부모님들을 무리해서라도 들어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당장에 들어갈 순 없지만 한국에서 들어와서 치료 과정을 갖게 된다면 되려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도 수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다 전달하고 검사와 입원 일정을 잡아둔 한국 병원에서 참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도착하시는 날에 공항으로 나가셨습니다. 응급환자 수송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한국 병원은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검사 일정, 그리고 검사 후 수술 일정도 빠르게 잡아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비법으로 이렇게 빠르게 일처리가 가능한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3개월 걸릴 일을 하루 만에 처리하다니 저는 다시 생각해도 놀라울 뿐입니다. 사실 초강대국인 미국은 나라도 크고 병원도 크고 그런 시스템도 더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작은 나라 한국에서는 병원의 입장보단 환자의 입장에서 모든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어머니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모든 일정들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지 몇 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져 어머니의 모든 검사들은 시작되었습니다. 척척척 빠르게 진행되는 검사들에 아버지와 저는 놀랄 따름이었죠. 그리고 중간마다 어머니 컨디션을 체크해 주시던 수간호사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미국 입국일만 기다렸던 저는 한국에서 모든 치료 과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한국은 평일과 주말 무관하게 모든 일정들을 소화해 주었습니다. 검사 소견에 따라 어머니는 눈은 생각보다 복잡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늦어지면 어머니는 어쩌면 시력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빠른 조치가 필요했고, 그리고 수술 후 꽤 기간을 두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세한 설명과 응급으로 잡아주신 수술 일정으로 어머니의 눈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최소 3달은 기다려라. 검사 후 수술이 진행이 될 거고 3달도 사실 장담할 수 없다는 답답한 이야기만 말하던 미국의 시스템과 차이가 컸습니다. 역시 개인주의가 만연한 곳이다 보니 어머니의 눈은 그저 남의 눈일 뿐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고 또 부대의 배려를 받아 부모님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꽤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하셨고 한국에 들어온 지 1달이 될 무렵부터는 감쌌던 붕대도 풀고 오랜만에 제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셨죠. 어쩌면 평생 못 볼 뻔했던 아들의 얼굴을 먼 타국에 와서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거쳐 마주하게 되니 어머니 눈에 담겨진 제 모습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저는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눈 좀 안 보일 수 있는 걸로 뭐 어때? 더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라는 식의 대처로 초강대국이라는 타이틀을 당장이라도 빼버리고 싶었던 미국.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며 응급으로 모든 일정을 맞춰준 나라 한국. 심지어 그 환자들이 본인 나라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모든 일정을 조율해주고 진심으로 저희 가족들을 걱정해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작은 나라는 어떤 힘을 갖고 있기에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정을 쏟을 수 있었던 걸까요? 궁금합니다. 치료의 과정들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부모님과 병실에 마주 앉아서 김밥이라는 걸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 복무를 하면서 김밥은 꽤 신박한 음식 중에 하나였고 맛도 좋았거든요. 그리고 봄날이면 한국인들은 이 김밥이라는 걸 싸서 나들이를 다닌다길래 병실이지만 부모님과 그런 나들이의 느낌도 내고 한국의 음식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김밥을 사갔었죠. 사간 김밥을 먹으며 아버지께서 닫았던 입을 열고 저에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본인은 나이가 꽤 먹었음에도 가정의 가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서의 치료를 더 고집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그럼에도 벤자민 너가 강하게 말해주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를 불러줘서 결국 너희 엄마는 빠른 조치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나 또한 회복한 너희 엄마와 너의 얼굴을 마주하는 이 순간이 기적과 같다고 말이죠. 그런 기적을 선물한 벤자민에게 고맙고 어쩌면 벤자민이 하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었던 게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는 이 김밥처럼 매력이 있는 나라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재료들을 차곡차곡 옹기종기 모아놓고 돌돌 말아서 만들어냈는지 그 모습이 너무 귀엽지만 참 알차고 맛이 좋다고 나들이 갈 때 돌돌 싸서 나눠 먹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고 이 나라는 참 작은 것에도 정성인 나라구나. 결국 그런 민족의 문화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외국인들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나라구나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꽤 원망스러웠던 한국에서의 군복무가 저에겐 어쩌면 가장 큰 행운이며 어쩌면 우리 가족을 지켜내준 천운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초강대국 미국에서 한국을 볼 때 얼마나 작고 하찮았을까. 하지만 그런 미국이 해내지 못한 걸 한국은 해냈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마음, 그리고 지지부진한 일처리, 그 안에서 사람 한 명, 가족 한 단위 정도는 뭐 감수해야지 라는 태도의 민낯을 가진 미국. 외국인이어도 그 사고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일어난 것이어도 빠르게 그리고 꼼꼼하게 조치를 취하며 저희 부모님을 살려준
한 가족을 살려내준 나라, 한국. 저는 이 시소 게임에서 한국이 이겼다고 여겨집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 그리고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에 비교했을 때 의료적 기술이든 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태도이든 모든 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어머니를 살리는 과정에서 아버지도 살려낸 이 나라, 한국. 그저 군복무로 지내왔던 한국이지만 이젠 저에겐 부모님을 살려준 나라, 우리 가족을 일으켜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말 위기의 순간을 기적의 순간으로 전환시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준 나라라는 것. 소중한 나라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 병원 의료진 분들과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신 한국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맛있는 김밥 사서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살려준 나라, 한국을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네. 따뜻한 봄날의 점심 데이트가 어쩌면 앞을 영영 못 보게 되는 어둠의 서막이 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그럼에도 빠른 대처로 견뎌낸 벤자민 가족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초강대국 미국, 저희도 은연중에 꽤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겉으로 화려한 성이 어쩌면 무너지기에 더 쉽지 않나 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써봅니다. 작지만 차곡차곡 채워진 김밥 한 줄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긴다는 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 꽤 강한 나라네요. 꽤 탄탄한 나라입니다. 그런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괜스레 다시 뿌듯합니다. 오늘은 김밥 한 줄은 꼭 한번 먹어야겠네요. 뜨끈한 라면 국물과 적당히 익은 김치와 함께 해주는 게 국룰이겠죠. 가족들과 마주하며 눈 한 번 더 마주보는 따뜻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